안녕하십니까, 중구 소장입니다. 10월 3일에 보내드리는 작지만 꾸준한 수익을 위한 하모니 포트폴리오 진단 시간으로서요, 코스피 지수가요 최근 하락에 따른 불안감 확산에도요 반등이 기대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에도요 대한항공의 상승이 기대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코스피 지수가요 이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또 중동 지역의 위기감 고조,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책의 불확실성, 또 이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실적 부진 우려, 여러 가지 이유로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3일 동안에 4.4%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하락의 이유가 이것이 꼭 국내 증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 거의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선진 주요 증시를 보면은 안정화를 보이고 있어요. 유독 국내 증시의 하락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면 국내 증시 하락의 가장 큰 이유 하나를 꼽으라면은 바로 이 수급 불균형, 외국인들의 매도에서 찾아야겠죠. 지난 8월 달에 2700포인트를 회복시켜준 이 7월 23일 이후에 외국인 매도가 10조 5천억, 아주 매도세가 집중되고 있죠. 올해 고점을 따지면 7월 11일 날 2896포인트인데 그 이후에는 13전 외국인들의 매도로 지수 하락을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는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한 종목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그 종목이 이 6만원 이탈한 이후에 안정세, 그러니까 하락세를 멈추는 이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지난 화요일 날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바로 삼성전자죠. 자, 삼성전자도요, 지난 8월 23일 이후 외국인 매도가 9조 8천억. 아까 코스피 시장 전체의 10조 5천억이라면 9조 8천억이면 거의 90% 이상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삼성전자 하나 때문이었다. 그럼 7월 12일 날 고점 대비하면은 아까 13조 시장 전체로 매도했다 그랬죠. 이 한 종목에 11조 3천억 매도했다. 그렇죠? 그러면 10% 조금, 그러니까 거의 90% 매도가 집중되는 것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는 지난 7월 12일, 그러니까 11일이죠. 11일 이후 고점 대비해서 지금 32% 밀렸어요. 삼성전자가 종합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20% 잡는다 그러면은 32%가 하락했다라면은 6%가 넘게 삼성전자가 하락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이 올해 고점 대비해서 코스피 지수가 11.5% 하락했죠. 그럼 반 이상이 삼성전자로 끌어내렸는데 삼성전자가 아까 한번 차트를 볼까요? 자, 이것이 화면인데요. 장중 한때 이 59,900원, 그러니까 6만원을 살짝 이탈한 이후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약보합 마이너스 200원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6만원이라는 강한 지지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다음 주, 지금 시장 예상에서 한 10월 8일경으로 할 걸로 보는데요. 지금 실적은 3분기 약간 부진할 걸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한 11조 2천억, 한 달 전에 13조 6천억이니까는 한 달 전보다 지금 17% 정도 하향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인데 상당히 호실적이었죠. 그런 부분 봤을 때 또 아까 말대로 이 17% 낮아졌다 해도 주가가 이렇게까지 크게 하락할 이유는 아니다. 그러면 이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6만 원을 저점으로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아까 삼성전자가 올해 고점 대비해서 32% 하락했다고 했는데, 저는 가장 큰 이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 고대역폭 메모리 납품 일정 지연이겠죠. 지난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이 HBM 5세대죠. 이 3분기하고 8단이 3분기 그리고 4단이 14분기에 납품이 되면서 양산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3분기 지나고 지금 10월달이니까 4분기죠. 아직 8단도 이 테스트 통과 소식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좀 하락했는데, 저는 실적 발표로 인해서 6만 원을 저점으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오고, 또 이 엔비디아한테 HBM 3E 8단짜리 테스트 통과 소식이 나오면서 납품 소식이 들어가면은 아마 그때서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나. 그러면 지수 하락을 견인했던 삼성전자가 6만 원을 저점으로 다지는 모습이 나오면은 하락 압력 코스피 지수에 약해지겠죠. 그러면서 지수는 반등 가능하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하락이 멈춘다 하면은 저는 이 전기전자 업종의 탑픽은 바로 LG전자로 봐야 되지 않나. 요 부분은 주말에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투자연구소에서 새로운 지금 회원제를 계속적으로 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는 중장기 투자를 많이 권해드렸는데, 종합지수에 상당히 막혀 있다 보니까는 종목들도 연속적인 상승세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현 장세 흐름에 맞게 이 단중기 유망 종목을요, 하루에 하나 내지 두 종목을 뭐 회사 개요라든지 상승 논리, 목표가, 손절가 등을 문자로 장전 8시 50분에 제공을 해드리는 회원제예요. 가입 금액은요, 1개월에 33만원, 3개월에 88만원, 우리 정회원 6개월에 300, 1년에 500보다 가격적인 부담을 많이 낮춰드렸기 때문에 그동안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가입을 망설였던 분들, 이번 기회에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가입 의사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번호 있죠? 신한은행 140-009-750-158로 입금을 해주신 다음에 요 아래 핸드폰 번호 010-2420-6710으로 가입하신 성함하고 그리고 정보를 받을 핸드폰 번호를 보내주시면,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금요일 내일 장 전에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많이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은 더 뭐 추가적인 박스권 하단, 지금 2,500 뭐 한 60포인트니까는 최근에 2,500과 2,700선의 박스권 움직임이다. 그러면 지금 거의 하단 부근에 내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매도, 아까 말대로 해외 선진 지수가 하락세가 안정된 감이 보여서 상대적인 소외감이다. 더 빠질 폭은 없다. 그리고 그동안 시장 하락을 견인했던 삼성전자가 저점을 좀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안정된 움직임 나타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종목으로는 대한항공 지난번에 한번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국내 대표 항공사로서 저평가 구간에 있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이 0.87배, 또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6.38배, 상당히 낮죠. 상당히 저평가입니다. 상승 논리를 보면은 저희 심리면, 그러니까 또 나머지는 그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과 겹치는 부분인데, 이 심리면 이번에 중동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됐죠. 근데도 주가가 화요일날 거의 빠지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수요일날 빠지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방 경제,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유가가 안정사 크게 하락하지 않았죠. 유가가 9월 3일날 그러니까는 이란이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하기 전에가 68.1달러인데 오늘 지금 장중에 서부 텍산 보면은
70.8달러, 한 4% 정도 뭐 상승세는 나왔지만은 그렇게 우려한 수준으로 크게 뜨지 않았다. 특히 유가가 4월 12일 최고점이 87.6달러예요. 그러면 고점 대비 좀 19%나 크게 하락했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면 크게 떴으면은 상당히 불안할 텐데 유가가 소폭 상승을 한다. 물론 아직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좀 현재까지는 유가가 안정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거기에 따른 이유로 대한항공이 안정된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이 대한항공이 방산 사업도 영위하고 있죠. 지금 보면은 이 우리가 보통 이제 대한항공 하면은 뭐 여객이라든지 화물을 운송하는 그런 기업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항공우주사업본부를 두고 오면서 이 방산 사업도 하고 있죠. 지금 저 2일부터 열리는 2024년 대한민국 국제방위 산업 전시회에 참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방산 사업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무인기 드론을 개발 생산하고 헬기 전투기 제작과 정비를 통해서 항공우주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실적도 끌어올리겠다라는 전략을 내세웠죠. 특히 이 대한항공이 9,800억 규모의 중고도 이 정찰용 무인 항공기 개발 양산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내년서부터 생산이 가능한 걸로 그렇죠?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할 걸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 방위 사업도 대한항공이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 두 가지가 하면서 좀 하방 경직세 보지 않나.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크게 하락을 해도 되는 어저께 장에서 안 빠졌다. 그 얘기는 뭐다? 빠져야 될 짓은 안 빠지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심리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한항공.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 수혜로 부각되고 있죠. 환율이 하락하고 있어요. 환율도 4월 16일 날 1,400원 고점을 찍고 어저께 1,323원까지 하락했죠. 이 대한항공은요, 이 항공기를 임대하죠. 또 항공기를 띄우면은 기름값 유류비가 지급되는데 이것이 다 달러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면은 당연히 환차손이 적어질 수밖에 없죠. 대한항공이 기준으로 따지면요, 이 원달러 환율이 10원이 만약에 상승을 하면은 환차손이, 그러니까 손실액이 한 280억이면 내려가면은 환차손이 발생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 또 이 9월 추석 연휴로 인해서 5일 동안에 한 26만 명 정도가 대한항공기를 이용했다 그러죠. 상당히 크고 또 10월 달에 지금 징검다리 연휴예요. 다음 주까지. 그리고 또 중국의 국경절로 인해서 중국 관광이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 속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수혜가 가능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시아나 항공하고 합병이 한 4년 차 접어들었죠. 합병된 지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승인 여부인데,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 작업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걸로 기대가 돼요. 이 10월 미국 경제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가 잘 마무리가 되면은 이 합병이 완전히 이제 종료가 되는 거죠. 가시화되면서 이 노선 효율이 상당히 높아질 걸로 보여서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에서는 이 기업 결합으로 국제선 여객 공급이 35에서 50% 성장, 화물 공급도 20% 증가할 걸로 본다서 여기에서 매출이 한 30% 이상 상승 효과가 나타날 걸로 본다서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합병이 올해 안에 마무리 작업이 다 끝나면은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될 전망이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봐도요. 한번 볼까요? 한번 차트를 보면은 자, 대한항공의 차트 보면요. 자, 종합지수가 그죠? 31%, 1%가 넘게 빠지는데 또 가장 우려하는 유가 상승이 건드릴 수 있는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부각됐는데도 하반 경제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그죠? 수급적으로 보면은 지난 7월 달 고점이 7월 말 고점이 얼마입니까? 6월 말 고점이 요 날이 그러니까는 그죠? 23,250원에서 7월 1일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누적을 보면은 개인들이 한 358만 주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25만 주 매도, 기간이 380원. 기간이 7월 이후 누적으로 지금 385만 주 그 매수하고 있고 대부분을 개인이 매도하고 있다. 그럼 9월 달에 들어서 자, 9월 달 가격이 얼마입니까? 22,000원대. 지금 22,500원이니까는 뭐 한 2% 정도 상승을 한 상태인데 개인이 384만 주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105만 주 매수, 기간이 282만 주 매수. 주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외국인과 기관들, 그죠? 한눈에 봐도 빨간색이 나오는 것이 기관, 그리고 중간이 외국인. 많이 매수하고 있다. 수급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그죠?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 이 22,000원 전일 저점 수준이 21,900원, 22,000원 전후에서 기준가로 잡고 그리고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한 21,000원. 요 가격대가 깨지면은 우리가 손절을 치는 빠져나오는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물론요. 이 중동 지역 리스크 부각에도 아직 이란이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했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재공격한다 그러죠. 이 강도가 얼마나 세느냐, 더 크게 확전되느냐, 아니면 지난번처럼 서로들 한 번씩 주고받고 하면서 또 소강 상태로 접어드느냐. 소강 상태로 접어든다 그러면은 아까 만대로 유가는 더 안정대를 보일 거고,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대한항공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고, 만약에 지난번과 다르게 확전이 크게 된다면 유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대한항공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 해지를 한다면은 유가 상승일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요. 이 금호석유, 그죠? 금호석유도 최근에 기관들 매수가 상당히 좋은 모습에서 해지로는 이 석유화학 쪽에 이 금호석유를 한번 관심도 가져도, 그러니까 만약에 대한항공이 너무 비중이 크다 하면은 뭐 금호석유를 일부 매수해서 좀 해지하는 개념도 좋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투자의 새로운 해원제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입금을 해주신 다음에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성함하고 그리고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